안녕하세요. 꾸민걸 PC입니다. 며칠 전 한 어르신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꾸민걸 PC 유튜브 중에 그 라이젠 5600과 라데온 RX 6600에 관한 문의였고, 구매를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현재 RX 6600은 시장에 재고가 없습니다. 그리고 라이젠 5600 XT가 그 2,000원 차이로 출시가 돼서 라이젠 5600 XT 기반의 견적을 드렸습니다. 꾸민걸 PC의 견적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일단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장수가 되게 많습니다. 한 대략 7장 정도 되고, 왜 이 부품을 선택했는지와 특징, 그리고 뭐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어르신께서는 케이스 측면이 그 강화 유리가 아니었으면 하시는 바람이 있어서 케이스 선택에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요즘은 정말 케이스 측면이 강화 유리가 아닌 케이스를 찾는 게 더 힘들 정도로 거의 케이스들이 측면 강화 유리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내부가 보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 시각적인 요소도 있지만 열 전도율 면에서도 생철판보다는 강화 유리가 낫습니다. 견적이 수정되고 완성되기까지 꽤나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비록 상품들은 세상에 많지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상품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 어르신께서 직접 하나하나 공부하시며 선택하신 PC입니다. AM4 소켓 기반에서 AM5 소켓으로, 그 다음에 DDR4에서 DDR5로, SSD도 뭐 512기가에서 SK 하이닉스 P41 뭐 1테라로 뭐 등등 조금 초반 견적과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수정하고 견적을 계속 드렸었는데 하나하나 신경 써서 부품 선정을 도와드렸습니다. 케이스는 어르신께서 몇 가지 모델을 추려 주셨는데 마이크로닉스 제품으로 아주 선택을 잘 하셨습니다. 현재는 출고된 상태입니다. 조립부터 완성까지 제가 한번 해보면서 케이스는 정말 잘 선택하셨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조립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PC 오프라인 매장인 꾸민걸 PC는 과연 어떻게 조립을 하고 출고를 하는지, 그리고 타 업체와 뭐가 다른지 요목조목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과정이 최상의 방법은 아니지만 한 20년간 운영하면서 PC 제작을 하나 하더라도 딸내미 시집 보낸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약 한 1만 대의 자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PC도 정성스럽게 조립하고 세팅을 하였습니다. 어디 가서도 제 할 일 잘하고 오래오래 어르신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이 도착을 하였습니다. 꾸민걸 PC는 재고 상품을 두고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견적 짤 때 보다 넓은 시야를 갖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무상 예스 기간이 다 있는데 워런티 기간에 대한 그 자연적인 소진, 뭐 이것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견적을 짜 드리고 오케이 하시고 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물건을 수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들이 도착했고요. CPU 같은 경우는 원래 라이젠 5600 기반이었는데 5600보다는 XT가 조금 부스터 클럭이 조금 더 높잖아요. 그래서 5600 XT 2,000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걸로 드렸었는데 여차여차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이젠 5 7500F입니다. 뭐 6코어 12스레드고 뭐 부스트 클럭은 뭐 5기가까지 터지고 아주 가성비가 좋은 CPU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일단은 어르신께서는 3D 고사양의 게임을 하진 않으세요. 그래서 이보다 더 높은 것도 필요가 없고, 또 이보다 더 낮은 거를 추천해 드렸는데 적어도 이 정도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이거를 제가 추천을 해드려서 잘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라이젠 7500F고요. 정말로 뭐 게임용으로도 손색 없는 아주 좋은 CPU입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도 원래는 16기가로 세팅을 하려고 했는데 그 어르신께서 32기가로 그냥 처음에 이렇게 세팅하고 끝까지 한번 쭉 쓰시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일단 초기 완성형 PC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메모리는 에센코어 제품이고요. 뭐 무상 AS 기간은 뭐 아시다시피 제품이 생산 중단될 때까지 계속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6기가짜리 2개로 총 듀얼 채널 32기가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뭘 하시던 간에 메모리 부족 때문에 뭐 버벅버벅 거리거나 뭐 이런 거는 없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SSD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 명품 SSD죠. P41 1테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품을 열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정품 스티커도 붙여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장이
이제 하드인데 뭐 데이터 저장용으로 이제 요청을 하셔가지고 2테라짜리로 선택을 했습니다. 2테라짜리고 시게이트 제품이고요. 무상 AS 기간은 2년입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정품 스티커도 아래에 부착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 카드는 아수스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RX 7600입니다. 뭐 이거야 성능이라던가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고, 그 다음에 모니터 동시 출력이 4대까지 지원을 해서 주식을 하신 분들이라던가 이분들한테도 되게 각광받고 있는 그래픽 카드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게임 성능도 꽤나 준수해서 뭐 게임용으로도 많이 이용하시고 계시는데, 일단 어르신께서는 게임을 하진 않으시지만 그래도 뭐 고화질의 영상이라던가 이런 거를 보시기에는 전혀 불편함이 없는 그래픽 카드입니다. 한번 열어보고요. 잡 브랜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아수스 제품이고요. 이 위에 있는 이 비닐 보호 커버들도 다 제가 조립할 때는 다 제거를 했습니다. 이 비닐 보호 커버를 새 거니까 나중에 떼야지 해가지고 떼지 않고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도 잘 때 누웠을 때 이불을 코를 덮고 얼굴을 덮고 한번 누워보세요. 숨이 약간 막히고 하다가 이불을 거치게 되면 아주 맑은 공기가 코로 들어오면서 되게 상쾌함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래픽 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비닐을 다 아깝다 하더라도,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아깝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다 벗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벗겨 놓았고요. 그 다음에 파워는 몬스터가츠의 전격 700W 제품입니다. 무상 AS 기간은 6년이고요. 일단 무상 AS 기간이 길다 그러면은 정말로 유통사라던가 이런 것도 좀 튼튼하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파워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전격 700W입니다. 무상 AS 기간 6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하면서 이제 수정하고 여기까지 온 건데, AMD 보드에서는 가장 그 보급형은 A 라인이 있고요. A 뭐뭐뭐뭐, 그 다음에 중급형이 B 뭐뭐가 있고, 그 다음에 고급형은 X로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고객님, 그 어르신께서는 이제 C 타입까지도 이제 케이스에 있었으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C 타입의 헤더가 있는 거를 골랐고, 그 다음에 케이스 후면에서도 이제 C 타입이 있는 거를 골랐고, 또 물론 B 등급의 B 클래스의 그 메인보드가 A보다는 훨씬 더 좋기는 합니다. 그리고 뭐 튼실한 전원부라든가 이것도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조금 가성비라든가 안정성에서도 인정이 받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제이시언이 유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상 AS 기간은 3년입니다. 자, 한번 열어보고요. 그 다음에 내부는, 메인보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단은 동봉되는 SATA 케이블은 하나인데 제가 하나를 더 추가해서 장착을 해 놓았습니다. 그거는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보드 아주 튼튼하게 잘 생겼고요. 방열부, 전원부도 방열판이 있고, 그 다음에 SSD 방열판 기본 제공,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 슬롯 암호실드 기본 제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활한 7500F의 쿨링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RT400 이제 공랭 쿨러를 하나를 추가를 하였습니다. 자, 성능이 좋으면 좋을수록 발열이 많이 나게 되고, 그 발열을 잡기 위해서는 쿨링에 대한 성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은 성능이 좋다 그러면은 뭐 무조건 비싸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열이 많이 나고, 이거를 시키기 위한 쿨링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소음도 자연적으로 증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능이 좋은데 소음이 거의 안 난다, 그거는 아주 비싼 뭐 녹투아라던가 이런 걸 쓰시지 않는 이상은 그냥 보편적으로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온도가 너무 높은데 쿨링 능력이 너무나도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은 스로틀링이라고 해가지고 컴퓨터의 성능을 제한을 시키면서 온도를 낮추려고 하는 기능이 바로 스로틀링인데, 거기에 걸리게 되면 온전한 내 성능을 발휘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번 쿨링 쪽에서도 한번 신경 써서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뭐 이 쿨러 같은 경우야 뭐 원체 뭐 유명한 쿨러라 괜찮은 쿨러입니다.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조립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NVMe 방열판을 열어서, 여기에는 원래 보호 필름이 있어요. 그 서멀 패드 부분에 보호 필름을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NVMe SSD를 장착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CPU 소켓, CPU를 장착하기 전에 소켓에 대한 불량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해 봅니다. 간혹 가다가 불량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핀이 다 온전하게 올바르게 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조립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CPU 보호 캡을 열었는데 핀이 하나 있어,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는 스탑, 조립 그만하고 바로 AS를 받으시거나 교체를 받으시거나 해야 됩니다.
이 상태, 만약에 핀이 휘어있는 상태에서 CPU를 장착하게 된다 그러면 CPU까지도 불량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애초에 한번 저처럼 이렇게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사진을 찍으시고 확대를 해서 보면서 일단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PU를 장착을 하고 이제 CPU 쿨러를 장착하기 위해서 가이드를 장착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동봉되어 있는 게 이제 서멀 그리스가 있는데, 서멀 그리스는 제가 별도로 아트릭사의 MX4 서멀 그리스를 도포를 해드렸습니다. 이 서멀 그리스야 뭐 원체 유명한 거니까 나 어디서 서멀 그리스 도포했어? 뭐 했는데 MX4 했어? 잘했어. 이런 평을 들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서멀 그리스입니다. 서멀 그리스란 CPU와 CPU 쿨러 방열판 사이의 열 전도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서멀 그리스의 종류와 도포하는 방법에 따라서도 CPU의 온도를 대폭 낮출 수가 있는데, CPU의 온도가 낮다 그러면 일단 내구성과 안정성이 확보가 된다는 소리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트릭사의 MX4로 제가 도포를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많은 분들이 실수하셔가지고 저한테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쿨러 방열판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보호 필름이 붙어 있는 것들이 간혹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꼭 띄고 나서 쿨러를 장착하셔야지 올바른 장착이 되고 그 다음에 원활한 쿨링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붙어 있는 상태다 그러면 서멀 그리스 바르나 마나예요. 쿨러가 돌아간다 하더라도 CPU 온도는 90도 넘어가게 됩니다. 자, 아시죠? 이렇게 한번 실수해 보신 분들은 이 영상 보시면 내가 그때 그랬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지금은 메인보드에 CPU 쿨러, SSD, 그 다음에 메모리까지 해서 지금 기초 조립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 케이스는 이제 어르신께서 직접 골라주신 케이스인데요. 이 케이스에 대해서도 제가 이따가 다 부연 설명을 한번 드릴 거고요. 일단은 조립 전 내부 사진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 측면에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어르신께서는 하드디스크 2테라를 저한테 구매를 하셨고, 초기에 제가 2테라짜리는 조립을 해서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가정에 기존에 쓰셨던 3테라짜리 하드가 있으시대요. 이거를 재장착을 할 수가 있으니 제가 케이블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제가 별도로 빼놨는데 조립하는 방법도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드디스크는 케이스 측면을 여시게 되면 하단 부분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 부분에 여기 나사 2개가 있습니다. 이 나사 2개를 풀러주시면 이렇게 쏙 하고 빠지게 됩니다. 위로 딱 올리시면 이렇게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위에다가 이제 하드디스크를 장착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어르신께서 장착하셔야 될 부분은 이 밑에 부분 빈 공간입니다. 빈 공간 이렇게 쓱 밀어 넣으시면 되고, 양옆으로 나사를 조일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 나사는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조일 수가 있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일반 나사로 제가 박스 열어보시면 봉투 안에 제가 넣어놨어요. 뭐 꾸민걸 PC를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여러 가지 매뉴얼 같은 게 있는데 거기 안에 나사 봉지가 있고 거기 안에서 나사를 꺼내서 쓰시면 되시는데, 같은 모양이 여러 개가 있는 거는 이쪽에다 연결하시면 되시고, 맞은편은 조금 모양이 달라요. 조금 큰 나사가 있는데 그걸로 한번 딱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렇게 고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2테라짜리는 이렇게 장착을 해 놓았고요. 그 다음에 파워를 장착을 했습니다. 파워 서플라이 장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인보드 고정핀입니다. 메인보드를 케이스에 장착하기 위해서는 이 메인보드 고정핀이 굉장히 중요한데, 메인보드 홀의 개수, 메인보드에 나사를 박을 수 있는 구멍의 개수와 일치하게 고정핀을 장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가 케이스와 메인보드의 안정적인 결합, 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무거운 그래픽카드의 안정적인 지지, 세 번째는 24핀 뭐 파워 케이블이라든가 프론트 패널을 연결할 때 메인보드 뒷판과 케이스에 불필요한 접촉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메인보드의 고정핀의 조립만 보더라도 얼마나 세심하게 조립을 하였는지 알 수 있는 척도이기도 하고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밑에 하단 부분에 또 고정핀이 있어요. 이거를 또 상단으로 옮겨서 장착을 하셔야 올바르게 조립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은 메인보드를 장착한 상태이고요. 나사도 하나, 둘, 이 쿨러에 가려져 있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로 아주 안정적으로 장착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이제 조립을 하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 상단에 LED 버튼이 있어요. LED 버튼으로 이제 케이스에 LED를 켜고 끄고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제가 여기 케이블 타이 2개를 묶어 놓은 부분이 있죠. 아무렇게나 묶는 게 아니라 딱 커넥이 돼 있고, 나중에라도 뭐 진동이라던가 충격에 의해서도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얘네 둘을 딱 물려 넣어서 빠지지 않게끔 그 부분에다가 제가 지금 케이블 타이를 쪼매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빵끈, 또
갑자기 이게 전문 용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요 빵끈은 지금 케이스에 있는 것 제가 다 제거를 한 거예요. 이 빵끈이 뭐냐면, 이게 처음에는 이제 케이스를 사시게 되면 이걸로 조금 이제 고정하려고 이렇게 묶어 놓은 게 있는데, 끄트머리에 보면은 철사가 노출되어 있는 것들이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철사가 노출이 돼 있다, 메인보드 뒷판에 또 묻었다, 닿게 됐다, 그러면은 또 메인보드 불량도 일으킬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메인보드 소자에 닿아가지고 불량을 일으키는 사례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립할 때 아예 이 빵끈 같은 경우는 아예 다 제거를 한다. 이 어르신 것도 제가 보이지 않는 부분도 다 제거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비품 스피커도 예전에는 그 케이스의 부속품으로 다 하나씩 들어있었는데 요즘에는 들어있지가 않죠. 그래서 꾸민걸 PC 같은 경우에는 다 별도로 대량으로 사서 장착을 해드리는데, 이 비품 스피커로 부품에 이상이 있을 때 특정한 부분을 가르쳐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뭐 메인보드 제작사라던가 바이오스 뭐 제조사에 따라서도 약간씩은 달라요. 메인보드 쪽에서 알려주는 비품, 그것은 바로 메모리 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삐삐삐삐삐 그래픽카드 삐삐삐삐 혹은 CPU 삐삐 이런 식으로 특정한 부품에 이상을 있을 때 이렇게 비품으로 알려준다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메인보드 제조사라던가 바이오스 제작사를 다 떠나서 모두 공통적으로 이용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상적인 부팅을 알릴 때는 바로 삑 하고 한 번만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도 정상적인 부팅을 했는지 혹은 어느 부분에 이상이 있는지를 잘 파악하실 수가 있으시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하드디스크 연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이렇게 지금 SATA 케이블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전원 케이블이 있어요. 제가 이 두 개의 케이블을 밑에다가 쏙 넣어놨어요. 그래서 어르신께서 아까 그 영상 돌려보시게 되면 어디 부분에 장착이 되는지를 아실 거고, 거기다 장착하시고 이 두 개의 케이블만 연결해 주시면은 이제 하드디스크를 올바르게 사용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밑에 부분에다가 다 제가 연결하시기 쉽게끔 다 빼놨으니까 그대로만 연결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립이 완료된 내부 사진입니다. 자, 이렇게 깔끔하게 다 됐죠. 그 다음에 이거는 케이스 뒷면 사진입니다. 자, 제가 매뉴얼로도 다 제공을 해드릴 텐데 그렇게만 연결을 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은 제가 여기 뒤에 있는 캡 HDMI만 하나만 딱 열어놓은 상태예요. 여기다가 이제 사용하시던 모니터에 케이블을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꼭 제가 드리는 매뉴얼이 있으니까 꼭 그 매뉴얼대로 연결만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원을 한번 켜 보았습니다. 자, 전원을 켜보고 이제 정상적으로 부팅되는지를 한번 확인해보고, 보통 한 이 지점에서 아마 PC를 출고를 하실 확률이 매우 높아요. 다른 타 업체 같은 경우에서는. 근데 꾸민걸 PC는 여기서부터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현재의 바이오스 버전을 먼저 확인을 합니다. 지금은 FB2라고 하는 버전이 있고요. 메인보드 홈페이지에 가서 한번 최신 버전을 한번 확인해 보니까 FB6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메인보드 바이오스란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드웨어의 안정성, 호환성, 성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버그라던가 이슈가 있을 때 이거를 수정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메인보드 바이오스 제조사 혹은 제작사 쪽에서도 현재 PC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굳이 업데이트를 하지 말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괜히 업데이트를 하다가 실패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메인보드는 벽돌 증상 혹은 브릭스 상태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괜히 안 해도 될 것을 해가지고 긁어서 부스럼 만들지 말아라, 뭐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혹여나 메인보드 바이오스의 업데이트가 꼭 필요한 경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호환성, 안정성, 성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버그라던가 뭐 이슈가 있었을 때 수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새로운 CPU를 내가 샀다,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그때 좀 필요할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쓰고 있는 메모리가 호환성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 이번에 나온 바이오스 버전으로 해결이 되었구나, 혹은 NVMe 속도가 반토막이었는데 이 바이오스 버전으로 올리면 제 속도를 찾는구나, 이런 경우가 아니시라면 그냥 쓰시고, 그 다음에 꼭 해야 된다 그러면은 주변에 그 바이오스 업데이트에 능숙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뭐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뭐 삼촌, 외숙모, 고모, 고모부, 뭐 이렇게까지 한번 다 여쭤보시고, 그래도 주변에는 도저히 없다 그러면은 주변 PC 수리점에서 한 15,000원에서 한 25,000원 사이면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안정적으로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실례로 메인보드를 샀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CPU를 샀어. 판매자 입장에서는 그냥 판단 말이에요. 판매를 한단 말이에요. 메인보드 바이오스를 왜 이걸 업데이트를 해서 뭐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괜히
집에 와서 조립을 했는데 화면도 안 들어와. 그래가지고 저한테 오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여쭤보실 수 있으면 메인보드 바이오스를 업데이트를 해서 보내주세요 라고 한번 요청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 중입니다.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 중에는 절대로 전원을 끄거나 USB를 빼거나 하시면 절대 안 되고, 일단 멀리 물러서 계시면은 알아서 자기가 재부팅하고 하면 띄워주니까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단은 또 여기까지가 또 아니라 이제 어르신께서는 그 윈도우 정품 시리얼을 저한테 보내주셔가지고 그걸로 제가 다 설치를 하고 이제 시리얼까지 정품 인증까지 다 맞춰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윈도우를 설치를 하고 윈도우는 11로 설치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품에 대해서 하나씩 이제 초도 분량을 한번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은 단품 중에서 제일 비싼 거는 지금 현재 그래픽카드예요. 그래픽카드 먼저 한번 테스트를 먼저 해보고, 그래픽카드의 온도라든가 아니면은 성능, 이것도 지금 다 한번 체크를 해가면서 초도 분량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네벤치입니다. 시네벤치는 CPU에 엄청난 부하를 줘서 이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안정성 체크와 그 다음에 이 성능이 이 CPU에 맞게끔 잘 나오는지 그거를 한번 체크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만약에 CPU가 불량하다 그러면 이 테스트를 통과를 하지 못하거나 이 테스트 중에 꺼지거나 아니면은 이 프로그램이 튕기거나 멈추거나 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 테스트는 한 10분짜리로 그렇게 길진 않지만 그동안 CPU에 많은 부하를 준다. 그리고 이거 가지고도 성능 벤치마크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오버클럭을 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도 안정성 테스트를 위해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OCCT입니다. 지금 CPU와 메모리 쪽에 지금 제가 엄청난 부하를 주고 있고요. 이랬을 때의 그 온도라든가 이런 것도 다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SD와 이제 하드디스크의 한번 전반적인 안정성과 성능 테스트를 한번 하고 있는데, 지금 왼쪽 거는 7000대의 속도를 내고 있고 오른쪽 거는 200대의 속도를 내고 있죠. 근데 스펙만 보더라도 이 수치만 보더라도 한 35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여기 7000대는 그 아까 SK 하이닉스 P41 진짜 명품 SSD죠. 그 1TB짜리에 대한 지금 속도 체크이고요. 두 번째는 2TB짜리 일반 하드 의 속도 체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SSD가 처음에 나왔을 때도 와 정말 빠르다 했었는데 지금은 NVMe 뭐 4.0, 5.0까지 나왔으니까 지금 어마무시한 속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가 제가 테스트를 하고 했는데, 또 여기에서 또 그냥 출고하고 땡 아니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제 3부입니다. 3부. 2부는 뭐였어요? 아까 바이오스 업데이트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안정성 테스트를 했다. 그 다음에 지금은 3부. 자, 어르신께서 이제 PC를 받았다고 지금 상상을 하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택배는 지금 이렇게 다 싸져서 아마 어르신께서 받으실 때는 이 상태로 아마 받게 되실 거예요. 중요한 거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케이스에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달팽이 모양으로 동그랗게 그려놓은 모양이 있어요. 이 동그랗게 그려놓은 모양을 위로 오게끔 하시고 눕혀주세요.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손잡이 있는 부분 밑으로 하고 그 다음에 눕혀주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손잡이로 제가 이렇게 왜 만들어 놨냐면 택배 기사분들이 간혹 가다가 본체를 들 데가 없어가지고 어디로 들어야 될지 모를 때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출고할 때는 꼭 이렇게 손잡이를 달아서, 손잡이 이거 한번 잡아보시면 손 끈적끈적하지 않고요. 되게 단단하게 고정을 해놨으니까 택배 기사분들도 쉽게 드실 수가 있고, 어쨌거나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달팽이 모양이 나와 있는 부분으로 눕혀주시고 그 다음에 옆에 케이스 칼로 째시고 배 갈라주시고 이렇게 빼셔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밑에서 위로 올린다.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떨어뜨리게 되거나 아니면 스티로폼이 파손이 돼서 하게 된다면 컴퓨터가 땅으로 뚝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강화율이 다 깨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린 대로 이 달팽이 모양이 위로, 여기가 강화 유리가 있는 쪽이에요. 이게 위로 올라가게끔 하시고 옆에 싹 갈라주시고 배 가르고 그 다음에 본체를 밑에서 쭉 끌어당기시면 본체를 쉽게 빼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스에서 빼시게 되면 현재 이 상태로 보이게 됩니다. 자, 박스에서 온전하게 이제 PC를 밑으로 해서 이제 꺼내셨다. 그러면 딱 이 상태로 이제 보이시게 될 텐데, 자, 여기서도 한번 볼게요. 여기서도 이제 뾱뾱이 같은 거 있죠. 이제 요거 다 제거를 해 주시고 비닐 같은 거 다 빼시고 그 다음에 스티로폼을 뺍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은 이제 유리가 있는 부분을 위로 향하게 하시게 되면 이렇게 주의사항이 나와 있어요. 컴퓨터 내부의 안전한 배송을 위해 포장재가 들어 있습니다.
바로 컴퓨터를 켜지 마시고 내부 포장 안전제를 제거한 후 사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바로 이렇게 전원 연결하시고 키시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빼시고 안에 있는 거가 여러 가지 막 비닐 같은 게 들어 있어요. 요거를 빼시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유리부터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 유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커션 주의라고 나와 있는 부분 위에 보시면 이렇게 힌지가 있어요. 이 힌지를 위로 딱 올려줍니다. 딱 올려주면은 위에가 단추로 딱딱딱 고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딱 케이스가 상단이, 유리가 상단이 딱 열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밑에 부분도 이렇게 힌지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째껴서 빼는 게 아니라 째끼고 위로 올리면은 이렇게 케이스가 이렇게 강화 유리가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다시, 자, 눕히신 상태에서 처음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이 위에 있는 이 스티커 있죠. 이 스티커 있는 데 보시면은 이제 힌지가 있어요. 손으로 딱 올리면은 딸깍하고 강화유리 상판이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마구잡이 앞으로 빼는 게 아니라 밑에 부분도 힌지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위로 올려서 딱딱 이런 느낌으로 빼시면은 쉽게 빠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끼실 때는 밑에서 딱 눌러주시고 위로 딱깍 해주시면은 단추가 있어서 딱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안에 이제 비닐로 뭐가 가득 차 있죠, 포장재로. 자, 처음에는 간단해요. 처음 거는 그냥 쭉 빼주시면은 그냥 빠집니다. 자, 처음 거를 한번 빼봤어요. 그러면 내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 케이블이라고 적어 놓은 게 있어요. 케이블. 여기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파워 케이블이 들어있어요. 컴퓨터와 전기 콘센트랑 연결하는 그 케이블이 하나가 들어있는데, 꼭 이거 버리지 마시고 이거 잘 이제 뜯으셔가지고 안에 있는 케이블을 이용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비닐 포장재가 몇 개가 들어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습니다. 이것도 순서가 있으니까 차근차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까만 색깔이 있죠. 요거 뭐 바람 돌아가는 거, 요거가 이제 뒤에 있는 철판이, 방열판이 조금 많이 날카로워요. 날카로우니까 굉장히 조심히, 손 다치지 않게 조심히 장갑 끼시고 빼시는 게 제일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다 이거를 빼면서 다른 것들도 같이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 테이프로 봉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쉽게 빠질 수가 있으니까 한번 제가 빼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일 먼저 빼셔야 될 거는 요 가운데에 있는 겁니다. 쿨러 맞은편에 있는 거, 요 가운데에 있는 거를 요거부터 뺍니다. 요거를 쏙 손으로 올리시면 빠지게 되고요. 두 번째 위에 거. 자, 여기 거 뺐고요. 1번, 그 다음에 위에 거. 쿨러 위에 거를 또 빼주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거 빼줍니다. 그 다음에 앞에 하단 부분 빼주고요. 그 다음에 밑에 것도 쏙 올리면 딱 빠지게 돼요. 자, 이거를 빼면서 케이블까지 같이 빠지는 일 없도록 제가 해놨으니까 그냥 천천히만 빼주시면 되시고, 만약에 뭔가 거슬린다 그러면 살짝 비닐만 빠질 수 있도록 잡고 이렇게 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면부, 여기가 앞에 있는 부분, 여기가 좀 빼기가 조금 껄끄러우실 거예요. 케이블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 요것도 솔솔솔솔솔 손으로 돌려가면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돌려가면서 하시면은 쏙 빠지니까 쉽게 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빼시게 되면 딱 이렇게 케이블이라는 거 이런 거는 다 온전한 자리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마구잡이로 빼시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요거 쿨러 방열판이 상당히 미세하고 날카롭기 때문에 꼭 장갑 끼시고 하시거나 아니면 천천히 조심조심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은 다 이제 빼셨어요. 빼시는 것까지 성공하셨으면 진짜 많이 오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출고 전에 찍었던 영상인데 그거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진짜 잘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유리는 아까 어떻게 꽂는다고 했죠? 밑에 부분부터 하단 부분에 힌지가 있으니까 밑에 구멍에 맞춰서 누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밀면은 이제 케이스에 탁 접합이 됩니다. 자, 어렵지가 않아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컴퓨터를 잘 받으시고 이제 설치를 하셔야 될 텐데, 자, 설치하는 방법은 제가 봉투 안에 보시면 이렇게 컴퓨터 내부 사진 및 외부 연결 방법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번호 순서대로 적어 놨으니까 꼭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 제가 X표 표시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다가는 연결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X표 표시한 부분은 내장 그래픽이 활성화가 됐을 때 쓸 수 있는, 모니터와 연결할 수 있는 그 포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외장 그래픽 카드가 달려져 있어요. 그래서 꼭 이쪽 포트를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위에다가 꽂으면은 죽었다 깨어나도 화면 출력이 안 됩니다. 꼭 밑에 부분에서 해결하시면 되실 것 같고, 이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HDMI 하나랑 DP가 3단자가 있어요. 제가 일단은 열어놓은 거는 되게 많이 사용하시는 게 이제 HDMI이기 때문에 제 HDMI에다가 지금 연결하시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고, 그 다음에
파워 케이블은 그 포장재 내부에 있으니까 그거를 이용하셔서 파워를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연결이 됐다고 가정하에 한번 전원을 한번 켜 보겠습니다. 일단 어르신께서 요청하신 대로 전원 버튼 있고, 그 다음에 LED 버튼이 있고, 이때 USB 포트가 3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C타입도 있고 해서 제가 하나하나 포트가 다 정상적인지까지도 제가 다 테스트를 했으니까 바로 안심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전원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직접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전원을 켰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전면부에 불 3개가 들어오고, 상단에 불 2개, 이제 하단에 그 케이스 뒷면에 LED가 하나가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부팅이 정상적으로 알릴 때는 이렇게 삑 하고 한번 소리가 납니다. 그 다음에 조금 기다리시면 이렇게 빼글빼글 돌아가면서 이제 윈도우 화면이 뜰 거예요. 윈도우 정품을 갖고 계셔가지고 알려주신 시리얼대로 제가 다 입력을 해놨으니까 바로 쓰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LED가 너무 이게 불빛이 너무 화려하고 밤에 사용하려고 하니까 뭐 천장에 비추고 막 너무 현란하다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케이스 상단에 보시면 LED 버튼이 있습니다. 얘를 손톱으로 꾹 눌러 주시게 되면, 자 볼게요, 이렇게 LED가 소등이 됩니다. 자, 전면부 3개 꺼졌고, 케이스 내부에서도 다 불 들어오는 거 하나도 없이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또 다시 눌러보면 또 켜지게 됩니다. 주의하셔야 될 게, 이 LED를 누르셔야지 또 밖에 거 누르시면 이게 전원이 차단되니까 주의하셨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제가 일단 켜놓은 상태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를 사용하시다가 윈도우가 뭐 광고창도 뜨고 많이 이상해졌다 그렇게 하시면은 이제 초기 상태로 복구하고 싶으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제가 여기 이렇게 매뉴얼을 하나를 드렸는데, 뭐 3개 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냥 종이가 아까워서 3장을 뽑아 놓은 거고, 요거 하나 사진 하나 찍어 놓으시면 계속 이제 이 종이를 잃어버리셔도 남으니까 제가 이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읽어 드리면, 뭐 왼쪽 Shift를 누른 상태로 뭐 컴퓨터를 다시 시작하라 그러고, 문제 해결 고급 옵션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제가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이 상태에서 Shift를 누르고, Shift 누르고 있어요. 그 다음에 화면 중앙에 보시면 시작 버튼 누르고, 전원 버튼 누르고, 다시 시작을 누르겠습니다. 자, 저는 아직도 Shift를 누르고 있어요. 자, Shift 누르고 있죠? 잠시 기다려 주세요 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한 3초 뒤에 손을 떼주세요. 화면이 아무것도 안 나오죠? 이제 손을 떼주시면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자, 삑 하고 소리가 났어요. 그러면 이제 화면 출력이 될 거예요. 자, 잠시 기다려 주세요 라고 나오고요. 자, 이거대로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지금 뭐 했죠? 왼쪽 Shift를 누른 채로 컴퓨터 다시 시작을 눌렀었고, 문제 해결 고급 옵션, 자 여기 보시면 문제 해결이라고 있어요. 문제 해결 고급 옵션까지 왔고요. 복구 옵션 더보기, 하단 부분에 있죠. 복구 옵션 더보기 누르고, 시스템 이미지 복구라고 있습니다. 요거 한번 눌러볼게요. 그렇게 되면 제가 오늘 만들어 놓은 이 이미지가 만들어 놓은 게 7월 30일 오전 11시 16분으로 나와 있는데, 요거를 그냥 다음 마침 얘를 누르게 되면 이제 초기 상태로 복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복구 전에는 미리 중요한 자료는 꼭 백업을 해 두시고, 복구 중간에는 절대로 멈추시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가만히 두시면은 자동으로 윈도우가 딱 복구가 되고 켜지니까 가만히 두시면 되실 것 같아요. 지금은 다시 한번 윈도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기능은 윈도우 11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C 드라이브가 SSD 이제 1테라짜리가 있고, 이제 D 드라이브가 이제 데이터 하드 2테라짜리가 있는데,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 CD가 있죠. C는 지금 이제 윈도우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좀 달았는데, D 드라이브는 들어가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용량이 차 있죠.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 시스템이 가장 건강한 상태를 제가 이미지를 만들어서 D 드라이브에 갖다 넣어 놓은 상태고, 이 D 드라이브에 있는 이미지를 복구를 한다, C 드라이브로 복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수로 만약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포맷을 누르시게 되면 안 됩니다. 복구가 안 되니까 그냥 이거 그냥
없는 셈 치고 계속 사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 제가 파일은 일부러 숨겨놨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사용하시고 나중에 복구하실 일이 있다 그러면 이 매뉴얼 한번 보시거나 아니면은 이 영상 한번 처음부터 다시 돌려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은 세팅이 다 되어 있고요. 지금 포장 직전입니다. 지금 테스트라던가 이런 거는 모두 통과를 해서 이렇게 출고 전에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랫동안 지금까지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은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한 분은 계실 거예요. 이 PC를 구매하신 우리 어르신 외에 또 다른 분이 이거를 보고 계신다 그러면 굉장히 대단하다고 저도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 일단은 그분들께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PC를 하나를 구매를 해야 된다 그러면 무조건 요즘 PC 얼마예요? 그거 얼마예요? 그거 똑같이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입을 옷, 정말 딱 맞춤 옷처럼 진짜 편하게 처음부터 진짜 정이 가고 하는 PC들이 있을 거예요. 세상에 바로 하나밖에 없는 PC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오늘 보여드린 이 영상을 기준을 삼아 가지고 PC를 구매하실 때 조금이나마 참고 자료로 이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어르신 이분께서는 지금 강원도 홍천에서 이제 주문을 해주셨는데, 그 어르신께서 구매를 이제 요청을 해주신 그거를 어떻게 제가 견적을 짜고 어떻게 그 어르신에 맞게끔 이렇게 수정 보완하고, 또 어르신께서 PC를 또 받으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까지도 제가 한번 자세히 알려드렸는데, 안전하게 강원도까지 배송이 되고, 또 이 PC가 어떻게 보면 또 제 자식과도 같은 마음으로 제가 조립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딸내미를 시집 보낸다는 그 마음가짐으로 제가 조립을 했으니까 어디 가서도 정말로 제 할 일 잘 하고 그다음에 어르신과 오래오래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장 안 나고 오래오래 함께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구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 영상이 혹시나 내가 지금 PC를 구매하려고 한다 그럴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어르신 건강하시고 그리고 늘 하시는 일 번창하시고 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